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대통령이 내놓은 경기부양책은 큰 효력이 없어 보이나 의회는 양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합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환경이 달라진 게 큰 원인입니다. 대통령의 세금안을 거의 지지해온 상공회의소는 이번에는 대통령의 임시 페이롤 텍스 유예에 반대합니다. 어차피 내일 돈 혼란만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아침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모두 여자인 민주당 하원 의장과 초선 의원, 부통령 후보를 미친 여자들이라고 불렀고 우편 투표를 위한 기금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와 함께 첫 연설을 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바이든 후보는 좋은 정치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처음으로 미국의 흑인과 아시아계 소녀들이 자신도 대선 후보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라면서 사우스 아시아계 흑인계인 해리스 후보를 소개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후보 발표 이후 민주당 기금 모금은 기록을 세웠고 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는 바이든 후보나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보다 높으며 공화당에서도 25%가 부통령 후보에 대해 호감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이오와주를 비롯한 농장지대에 드랙초라는 폭풍이 불어 콩을 쓸어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는 6천 명이 넘는 교인이 실내에서 예배를 봐서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130개 풋볼 서브디비전 가운데 53개 디비전이 올가을 경기를 연기했습니다. 미국의 한 부분이 사라지는 것이고 로컬 경제와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AMC 극장 체인이 이달 20일 오픈하면서 티켓값을 15센트로 홍보합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깊어지면서 동전과 지폐 사용을 꺼리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그 경제 부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지난주에 처음으로 지난 5개월 사이에 처음입니다. 100만 명 조금 아래 거의 96만 명 정도 96만 3천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해서 처음 100만 명 아래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미국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1,55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다지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직전에는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실업수당을 받았는가? 약 6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2배 이상이죠. 180만 명이 되면 3배인데 155만 명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연방정부의 어제 잠깐 백악관과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만났습니다마는 협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부양책이. 백악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백악관 비서실장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아주 돈에 대해서 공화당 전형적인 아주 강하게 돈을 함부로 찍어내도 안 되고 함부로 지출을 늘려도 안 된다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크 메도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협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언제 될 것인가? 대통령의
그 네 가지 그 행정명령은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뭐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달 말까지는 이달 말에 다음 주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그 다음 주에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그 돈에 상당히 의지를 하셨던 분들은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연방의회에서 정말 돈에 대해서 함부로 지출하면 안 되지 하는 공화당까지 초당적으로, 그게 이제 미국의 의회 시스템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아 있었을 때죠. 3월 말에 CARES Act 2조 달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거의 지금 3조 달러 정도를 쓴 것인데, 그 3조 달러가 지금 민주당이 똑같이 더 해야지 된다 하는 3조 달러이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상황이 지금과 달랐던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뭐 연준의 어떤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가다간 실업률이 30%까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나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그 2조 달러짜리 처음에 의회에서 나왔을 때 첫 번째 PPP 또 1200달러 뭐 일주일에 600달러 실업수당 다 포함된 그러한 것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사인을 한 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미국 사람들은 2,000명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은 존스 홉킨스의 자료에 따르면 이 시간 현재 16만 6,148명입니다. 2,000명 대 16만 6,148명.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에서는 그때보다 조금 더 많은 3조 달러를 해야지 된다고 하고, 공화당은 어림없는 일이다, 그리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당에서 그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다른 것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거의 모든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기 부양책이 없으면 소비자의 확신 지수가 많이 내려가고 있고, 또 소비자들이 심지어는 그 600달러 주당 받은 것도 몇 개월 동안에 렌트비를 내고 혹시 남는 것이 있고 하면은 저금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돈이 부족한 그런 그 계층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없으면은 굉장히 미국 경제가 어려워진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네 가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서명을 했지만, 이게 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 불법인 것도 아닐 테고, 해석 법위라는 것은 항상 아주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요.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행정명령으로 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위헌이다라고까지 공화당에서조차 주장을 할 때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그래서 뭐 학자금 융자라든가 이런 것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주정부에서도 협조를 해야지 되는데, 주정부도 너무 힘들어서 연방정부에서 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힘들다 하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합법일 수 있어도 그 합법을 대통령의 안이 시행해도 액수가 워낙 작을 뿐더러 시행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쫓겨나지 못하게 렌트비를 못 내도 그것을 이제 9월까지만 연장을 한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여기저기 몇 군데 연방정부의 부서에 돈을 좀 각출해라 했는데, 탁 찍어서 어느 부서에서 얼마를 내라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서로 미루다가 마는 거죠. 시간만 가고 마는 겁니다. 그런 형태이고요. 페이롤 텍스 같은 경우는 지금 440억 달러 이것을 연방재해청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그 60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고, 400달러로 대통령이 해놨는데 주정부에서 25% 100달러를 그 보조하겠다는 주정부가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봐야 그게 6주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항상 새로운 기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겁니다. 비상사태, 디제스터 때 대통령이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아예 그럼 시행 하나도 하지 말아라 하려면 누군가가 고소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해야지 되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그 고소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공화당의 경우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그 자해를 하는 것이야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3월 달에 그래 2조 달러 우리 하자 하고 했을 때와는 이게 입장이 굉장히 달라진 거죠. 3월 달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2008년, 2009년도 그 당시에 이제 주택시장, 뭐 융자, 모기지, 거품 이런 거 터지면서 그때 경기 불황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도 걱정을 했고 그런 사람들의 민심을 정치인들이 표를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제 예비선거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공화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꼭 필요했었던 예비선거는 끝났고 대통령이 인기가 있는 곳에서 본인도 이겨야지 본선거에서 이기니까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깊어지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점점 내려갑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이 뭐 대통령의 말을 듣고 아니면 뭐 돈을 많이 쓰는 이런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지금 그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업률도 3월 말에 이러다간 30%까지 갈 수 있겠다 했을 때는 일반인이나 정치인이나 모두 너무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뭐 맥시멈 올라갔을 때가 15%였죠. 지금 이제 10%대죠. 10% 뭐 새로운 노멀이 된 겁니다. 뭐 그러고도 살 수 있네 하는 그런 생각에 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강성인 공화당들이 움직이지 않고 또 하나는 인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시골 지역으로 많이 들어가서 백인이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백인보다는 소수인종이 바이러스에 많이 걸렸고 또 치료받는 것도 소수인종이 백인보다는 병원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보험을 갖고 있는 비율도 작고요. 그래서 공화당이 생각할 때는 뭐 우리 사람들은 크게 영향을 받았다면 모르지만 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지적이 아니라 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크 메도우라는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특히나 이 사람이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정치인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비서실장이 됐잖아요. 그 이전에 이제 다른 사람이 비서실장이었고, 근데 워낙에 이 함부로 돈 찍어내고 이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마크 메도우하고 민주당이 같이 그 협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뭔가가 일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각오를 하고 계시는 게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면은 훨씬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선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도 딱 퇴거를 못하도록 하는 것도 12월까지만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11월 달에 선거 끝나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페이롤 텍스를 또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12월 달까지 뭐 안 내도록 하면은 일단 체크해서 돈 받아갈 때 좀 많아진 것 같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페이롤 텍스를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페이롤 텍스 받는 사람만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 어차피 대통령이 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영원히 못 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사회보장제도, 소셜 세큐리티가 그 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도 그 기금은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데 소셜 세큐리티와 메디케어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뚜렷한 계획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 경제가 잘 될 거야. 경제가 잘 되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는 늘 대통령의 세금 안을 지지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하려면 몇 개월 임시로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손이 가고 복잡하고 또 실수하면 안 되고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나서 내년에 다시 내야 되잖아요. 다시 내야지 되면 이게 뭐냐 선거용으로 우리가 왜 지금 가뜩이나 다른 일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하느냐 해서 상공회의소에서도 그거는 반대라고 있고요. 또 그에 비해서
그 우편 투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이 또 투표장 가는 것을 걱정하고 하시니까 우편 투표를 장려해야지 된다 하는데 대통령은 난 절대로 거기에 대한 기금은 줄 수 없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보면은 오레곤주가 한 5개 주에 포함되니까요. 우편으로만 투표를 하는 오랜 동안 해오다 보니까 2000년부터 지금까지 선거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1억 장 그 투표수 1억 장 투표를 계산을 했을 때 좀 뭔가가 잘못되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같은 우려의 상황이 나온 건 한 12개 케이스, dozen 케이스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대통령과 주정부의 그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네바다, 오레곤, 유타, 버몬트, 워싱턴 DC는 자동적으로 유권자들에게는 우편 투표할 수 있는 그 관련 그 서류를 지금 보내고 있고 나머지 주는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통령의 지금 마음 또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 섹션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통령의 방송이에요. 팍스는 아직까지 그렇게 그 팍스를 비난을 하면서도 아직은 대통령의 방송인데 팍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뉴욕의 이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 초선 하원 의원 또 그 어제 그 오후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2시 조금 넘어서 부통령 후보와 같이 연설을 한 카멀라 해리스 그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 전부 매드워먼이라고 매드워먼 미친 여자라고 다 미쳤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지금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팍스만 보시는 분들은 이 같은 그 험한 단어들에 너무 익숙해 있죠. 그런데요. These people are crazy, okay? And this is what we're getting. And it's amazing the way Sleepy Joe buys into it. He buys into it like, oh, great. You know, he doesn't know what he's doing. 슬리피 조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카멀라 해리스를 부통령 후보로 한 것을 비난을 합니다. Justice Kavanaugh. I mean,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She was the angriest of the group, and they were all angry. 이 브렛 캐버너우 상원 인준 지명할 때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가 아주 까다롭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혹한 표정도 이 브렛 캐버너우가 보였고요. 나는 그런 분노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더 오카시오 콜테스에 대해서는 학교 성적이 굉장히 나빴다. 내가 어디서 학교 다녔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스마트하지 않다. 카멜라 해리스도 크레이지 또 그 매드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하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원을 다시 그 장악을 할 것이다. 11월 선거에서. 왜냐하면 그 낸시 펠로시가 미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cold stone crazy, cold stone ma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MSNBC의 그 미사 브레진스키, 그 조 스카보로의 와이프면서 공동으로 모닝조를 진행을 하고 있는 미카 브레진스키에 대해서는 뭐 멍청한 와이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세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서 뭐 여성 진행자는 빼고요. MSNBC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하원 의장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 다음에 서열 2위예요. 그리고 서열 3위가 어제 제가 말씀을 하나를 빠뜨렸는데 상원에서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고시를 위해서 상원 의장을 따로 뽑아 놓습니다. 지금은 척 그레즐리거든요. 공화당의 그런 부통령 다음에 서열 2위인 낸시 펠로시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진보 쪽에서는 가장 떠있는 정치인인 알렉산더 오카시오 콜테스 그리고 부통령 후보 중요한 3명의 민주당 여성 인물들이죠. 이 여성 인물들을 다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그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 유세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유네시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유네시 법률그룹, 미 주류 사회와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처음으로 지금 뭐 부통령 후보 얘기했으니까 음성 조금 들려드리죠. 오랜만에 2시 넘어서 뭐 카밀라 해리스는 한 7분 조금 넘게 연설하고 하이스쿨 델라웨어의 부통령 지역구였던 그곳에서 했는데 오랜만에 정치인들 연설 듣는 것 같다 하는 느낌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를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은 우선 이민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왜냐하면 뭐 부모가 어느 나라 태생이다 해서 부모의 조부모의 이것을 넘어서 부모 자체가 이민자이니까요. 그런 것을 강조를 해서 이제 사우스 아시아 엄마 인도 그리고 아빠가 자마이카 그렇게 됐으니까 사실은 이게 아메리카의 히스토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와는 사실은 살아온 그런 배경이 다르지만이라고 카밀라 해리스를 이 부통령이 조 바이든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 장면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Her story is America's story. Different from mine in many particulars, but also not so different in the essentials. 그러나 아주 필수적인 중요한 부분은 내가 백인이고 백인이 아니다 하는 얘기잖아요.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에서야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가 이런 정도로 말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백인 남자가.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봐 지금은 다 큰 자녀라 할지라도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차별이라든가 조금 낮게 보는 것이라든가 룩다운하는 이런 것을 부모님들께 일러 바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에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통령이 오늘에야말로 maybe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이시안 어린이나 흑인 어린이들이 나도 대통령 부통령 후보 수준 이게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nd this morning, all across the nation, little girls woke up, especially little black and brown girls, who so often feel overlooked and undervalued in their communities. But today, just maybe, they're seeing themselves for the first time in a new way as the stuff of president and vice presidents. 네, 처음으로 이렇게 new start, new way라고 표현을 했군요. 그리고 black and brown girl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오바마로부터 부통령 후보로 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오바마가 했었던 질문, 본인이 답했던 이것을 카밀라 해리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싶다. 이건 두 가지인 겁니다.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민주당이 오바마의 당이라는 오바마를 좋아하는 오바마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식한 끼워 넣기죠. 무엇을 가장 바이스 프레지던트로서 부통령으로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고 오바마가 물어봤을 때 본인이 그렇게 답을 했대요. 중요한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지 될 때, 결단을 내려야지 될 때 같은 룸에서 다 사람들 의견을 골고루 들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물어보는
굉장히 그 참고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되고 싶다. 본인이 그랬는데 본인은 카멀라 해리스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카멀라 해리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만약에 의견이 다를 때는 거기서 어떻게 서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좋은 방향을 가는 거 그게 미국식 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카멀라 하려고 하니까 또 해러스라고 하네요.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전해드렸어야지 되는데 나 왜 그러는 거야 맨날 전해드려야지 될 거 안 전해 제가 제 머리를 이렇게 쳤다니까요. 그 얘기를 카멀라 해리스가 하더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 이민자의 자녀고 엄마 아빠가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만난 장소가 버클리 같이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시위할 때 그 당시에 그 수십 년 전에 시위하면서 그 시위 자체가 사회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그 얘기를 하더군요. And you know, my mother and father, they came from opposite sides of the world to arrive in America. One from India and the other from Jamaica, in search of a world-class education. But what brought them together was the civil rights movement of the 1960s. And that's how they met as students in the streets of Oakland, marching and shouting for this thing called justice, in a struggle that continues today. 네, 그 스트러글 엄마 아빠가 1960년대 오클랜드에서 태어났잖아요. 카멀라 해리스가 오클랜드에서 학생 신분으로 이민자인데도 정의를 외치면서 행진을 하다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는 자신도 유모차 타고 그 저스티스 그 엄마 아빠가 원하는 그런 것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아직도 지금도 그 저스티스를 외치는 게 미국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단순한데 워낙에 뭐 말도 잘하고 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본인의 재선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에 비해서 이제 반대로 묘사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조 바이든 그 대통령 후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도전은 11월 선거에서 이겨야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기고 나서 그걸 증명을 해야지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3년 반 이상 겪어와서 세계에 보여준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많은 것을 거침없이 드러냈었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게 카멀라 해리스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항상 뭐 인도계다, 뭐 무슨 어느 나라계다 이런 일단 기독교가 한창인 나라가 아닌 나라 사람이라고 하면은 종교 뭐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힌두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무슬림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자지러지게 놀래시면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시는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어제 한 분의 그런 그 지적을 받았었는데 카멀라 해리스는 어렸을 때는 뭐 엄마랑 많이 다니고 했으니까 또 인도에도 갔어요. 그래서 인도 산스크리트도 알고 해서 뭐 약간 책을 쓸 때 인용하기도 하고 어렸을 땐 사원에도 가고 또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도 가고 하는데 뭐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가서 본인을 이제 그 침례교 신자라고 종교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카멀라라는 게 그 연꽃이라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그 연꽃이라는 그런 뜻. 실제의 꽃일 수도 있고 상상의 꽃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남편이 주이시잖아요. 주이시 그 엔터테인먼트 그 변호사인데 남편 주이시면서 제가 Y씨라고 했더니 주이씨가 Y씨라고 하는 건 처음 봤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주이씨도 항상 그걸 스트러글링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예루살렘 포스트라는 그 이스라엘 신문을 보니까 역시 그 주이씨 가운데 내가 Y씨야 아니야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별로도 다르고요.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폴란드
남미에서 태어난 주이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이시들 가운데서 본인을 와이시라고 구분을 하는 사람들도 몇십 퍼센트 됩니다. 이 사람은 와이스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 카멀라 해리스의 남편은 그럴 때는 대체적으로 생각이라든가 행동 양식이 와이신가 아닌가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이시 가운데서도 정통 그런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뭐 대단하게 또 까다롭고 보수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보수적이고 대체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주이시들은 사회적으로는 민주당 이슈에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 같은 카멀라 해리스의 일이 있었고요. 당연히 기금은 많이 모여서 뭐 24시간 동안 처음으로 돈을 기부한 사람이 15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 7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서도 돈 많이 모았어요. 5월 달, 6월 달에는 바이든 캠프에서 더 많이 모았고, 그리고 하나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화당에서도 이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진보에서도 막상 또 이렇게 연설까지 해보고 결정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카멀라 해리스가 됐건 누가 됐건 이번에 11월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치는 것이 그게 아주 유일한 대단한 목표이기 때문에 해서 여론조사 나온 것을 보니까 여론조사 나온 것이 왜 어디 갔나요? 없어요. 잠시 뒤에 제가 찾으면 뭐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이 수치가 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 트렌드를 보는 것이니까요. 잠시 뒤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와 관련된 뉴스 보면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찾았습니다. 네, 로이터하고 입소스가 공동으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했더니 1,000명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민주당에서는 90%가 아주 좋은 선택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요. 그리고 60%의 미국인, 이 가운데 37%가 공화당, 87%가 민주당인데 이 카멀라 해리스를 선택한 것은 미국으로서는 대단한 주요 이정표다. 왜냐하면 사우스 아시아계 흑인계이기 때문에 그게 꼭 인종이 그래서 뽑은 게 아니라 워낙에 능력은 기본 바탕으로 갖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감도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56% 호감도인데 여성들이 60%가 좋아하고 그리고 공화당도 25%나 좋아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에 비해서 같은 여론조사에서 호감도가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뭐 42%, 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보다는 조금 많네요. 47%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카멀라 해리스가 훨씬 대통령보다는 14포인트나 호감도가 높은 게 되겠죠. 그래서 두 사람 지금 선거를 치르면 어느 팀이 이기겠는가에 대해서 8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해리스 팀이 이긴다는 건 나오는데 아직 뭐 80 며칠이나 남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상관이 있기도 하지만 카멀라 해리스가 어제 연설하면서 그런 얘기 하던데요. 다행인 것은 이제 83일밖에 안 남았다. 선거 날까지 그런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후보 토론하고 할 때는 굉장히 강해 보였는데 어제는 부드러운 표정, 따뜻한 표정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가 늦게 결혼을 했어요. 초혼을 2014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55살이니까 몇 살 때 결혼한 거예요. 남편은 두 번째 결혼해서 스텝마더입니다. 본인은 아이가 없고 두 자녀의 남편이 먼저 결혼해서 낳았던 그런 스텝마더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인상적이었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잡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유럽에서 다시 지금 퍼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LA, 오렌지 카운티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저는 혹시 한국교회인가 했더니 한국교회는 아니고요. LA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군데의 교회가 있는데 지난주에 교회에서 예배를 받는데 6,000명 내지 7,000명이 갔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1950년대에 세워졌는데
그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그 실내에서 예배를 보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큰 텐트를 2개를 쳐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결국은 예배당 문 열기로 결정한 것은 담임 목사잖아요. 그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열 수밖에 없지. 성인들이 결정을 한 건데 그리고 사람들은 정신적인 건강도 신체적인 건강도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 신과 다가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이 교회가 지금 뭐 예배 본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또 풋볼 어제 그 빅10을 말씀을 드렸고 그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그 팩12도 그 가을에 스포츠는 취소를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미국에서 특히 이제 풋볼 같은 경우는 시골 지역에서 백인들이 풋볼이 정치보다 훨씬 중요한 곳이 많습니다. 조지아주 그렇죠? 뭐 그런 조지아주뿐만이 아니라 몇몇 주는 정말로 풋볼이 뭐 알라바마 또 그렇고 오하이오도 그렇고 특히 이제 거기서 대학 풋볼 잘하고 이러는 데가 있으면은 정치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열어보려고 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경제가 돌아가니까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돈 벌고 그러니까는요. 그런데 이게 취소를 할 수밖에 없어서 취소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서브디비전, 그 풋볼 같은 경우에 130군데 서브디비전 팀 가운데서 53개 팀이 지금 뭐 올가을에 경기를 치르지 않는다고 했으면 이것은 그 팀뿐만이 아니라 식당, 뭐 술집, 비즈니스 오픈해도 다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그 특히 이제 그 격전지에서 이렇게 풋볼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몬마우스 유니버시티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대통령에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말로 대학 풋볼 열어야지 돼.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이 든 사람만 공격하잖아. 젊은 사람들은 그거에서 안 죽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결정 자체는 그리고 대통령이 실제로 코치에게도 전화하고 영향력 있는 무슨 팀원에게도 전화를 하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또 어떤 지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3개 주가 아니고 뭐 다른 주에서는 뭐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라든가 위스콘신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정치보다 풋볼이 중요해라는 것보다도 그 주의 어떠한 그 천과 같은 게 풋볼 경기인데 그게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대통령을 싫어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AMC 극장은 몇 번이나 저희 문 엽니다 하다가 못 열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이래요. 정말. 물론 그 경제가 오픈할 수 있는 주에서 하는데 8월 20일에 처음 하고 그리고 이제 9월 정도가 되면은 AMC 극장 체인의 3분의 2 정도는 문을 연다는 건데 8월 20일에 문을 열면서 뭐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15센트 티켓값 굉장히 비싸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가 문을 연 지가 100년이 됐노라 하면서 1900 그러면 몇 년도에 연 거죠? 1920년도의 극장 가격으로 티켓 가격으로 극장이 아니라 극장이 15센트였으면 많은 사람이 사놨겠네요. 티켓 값이 그때 것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8월 20일에 100군데 정도를 열고 그 다음에 한 2주일 사이에 뭐 300군데를 더 연다고 하는데 15센트 주고 사람들이 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AMC도 보고 지금 뭐 디즈니니 어디니 계획해놓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그 잠시 이제 그 발표를 했었는데 이스라엘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츠가 정상 관계를 회복을 한다. 아주 그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옆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그 대통령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했는데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투자라든가 관광이라든가 특히 이제 서로의 지역에 있는 역사적인 그런 그 플레이스를 갈 수 있다는 게 되고요. 또 직접적으로 무슨 그 비행기 운항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겠고요. 하면서도 잠깐 북한 얘기를 하던데 뭐 이거 오바마 때 못했던 거다. 또 이런 얘기 북한 얘기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바브 우드워드라는 그 워러게이트 그 사건 책 그리고 얼마 전에도 책을 썼던 바브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지금도 글을 씁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새로 9월 15일에 발간할 그 책에는 25통의 편지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오고 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편지 내용을 공개를 한대요. 다 입수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보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는 판타지에서 나오는 그 관계다. 우리의 관계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로스앤젤레스 산불 났죠. 네브라스카, 인디아나, 특히 아이오와주에 이게 뭐 허리케인과 비슷한데 다른 뭐 드렉츄라는 그런 그 폭풍이 몰려와서 얼마입니까? 이게 100만, 1000만 에이커 농작물을 그냥 다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진 보니까 콩을 그 이제 이렇게 그 콩 농사를 짓는 곳에 너무 건물처럼 큰 디즈니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디즈니홀에 그 뭐 맨 위에 닷처럼 뭐 돛처럼 돼 있는 그런 게 이제 알루미늄 콩을 보관하는 거죠.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모른다. 아주 뭐 큰일이다. 지금 그런 특히 이제 그 아이오와주가 피해가 굉장히 그 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뭐 지금 숨진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16만 명이 아니라 특히 이제 질병통제국에서 보건복지부로 여러 가지가 넘어간 뒤에 자료가 뭐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불러드리고 뭔가를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유네시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유네시 법률그룹, 미 주류 사회와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길게 말씀드리자면 핵심을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동전, 지폐 쓰는 사람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앞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 빨리 적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뭐 애플페이처럼 계산을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간다는 거죠. 강혜신이었습니다.